안녕하세요.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건우입니다. 선생님, 선생님 사위이신 최선희 선생님, 최선희 선생님하고 이런 유튜브로 대담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했는데, 주로 뭐 같이 전공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, 그날은 우리 편하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해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, 뭐 조회수가 꽤 많은 분들이 보시고, 우리 어머니도 생각하게 됐다, 이런 얘기를 해요. 최선희 쌤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6학년으로 돼가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편찮으신 엄마 생각이 나고,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, 누구인가, 사실 엄마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젊을 때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덜 나는데, 나이가 들면 조금씩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고, 그 속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엄마가 나한테 준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데, 선생님은 어떠십니까? 선생님과 어머님 이렇게 여쭤본다면. 엄마라고 하는 것은 네. 인류든지 동물이든지 네. 뭐 식물도 엄마가 있기는 있네. 있지만은 네. 그 표현을 못하니까 동물과 네.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 네. 생각을 해보면, 동물은 모르겠어요. 내가 동물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는데, 사람은 공통적으로 네. 어머니는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에요. 러브 앤 헤이트예요. 사랑과 미움의 야. 대상. 그다 보고 정글을 대라. 그렇죠.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네. 어머님의 자궁 속에서 10달 덜 앉았어요. 그렇지. 10달 포근하게 아주 덜 앉았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갈 때 됐다고 말이지. 깜깜한 데서 밝은 데로 탁 쫓아냈어요? 쫓아내버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. 네. 비슷한 설명을 한 게 있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보는데, 네. 이 세상에 제일 안락한 순간, 안락한 자세, 안락한 환경, 그거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그건 연구해 놓은 걸 하나 보면은, 만성정신장애를 앓는 네. 조현병 환자들 있잖아요. 네네. 20년, 30년씩. 네네네. 그러면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, 인격은 황폐화돼 버리고, 네.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네. 다 잃어버렸으니까. 그래가지고,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. 그렇죠. 하루 종일 이렇게 관찰해보면, 한쪽 구석에 여러 개 앉아있어. 네. 네. 도사리고, 아하. 말도 안 하고. 예. 그래서 그걸 누가 표현하기를,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의 자세가 그런 자세거든요. 제일 편한 자세.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조현병으로 인해서 잃었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편한 자세에 대한 감각, 마치 그걸 연어 느끼기 위해서 네. 구석에 가서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네.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. 그렇죠. 사랑 속으로 퇴행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두 번째는, 그래가지고 90살까지 배 안에 끌안고 살아드는데 왜 이 험한 세상에 나가라고 차내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말이지.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그렇게 치도록 만들었는가? 헤이트. 그게 증오. 야.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. 섞여 있는데, 그 섞인 것을 분간하자니까
사랑과 정오라는 말을 써요. 네, 네. 그러나 사랑과 정오는 같은 말이에요. 아, 손바닥이 동전의 양면이에요. 네. 이래 보면 100원이라고 적혀 있고, 이래 보면 뭐 세종대왕이 있다든지 이순신 장군이 있다든지 이렇잖아요. 동전에 그렇죠, 뭐. 그렇죠. 예. 그 양면이에요. 네. 이쪽으로 가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고, 이쪽으로 가면 정오로 느껴지는 거고.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대상관계가 생기잖아요. 네. 나와 어머니보다 더 일찍 대인관계가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응? 그렇죠. 태어나서 순서로 보면 어머니 다음에 누구 이래가지. 네네. 이서원 다음에 어머니 이래 연결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경험이라는 거예요. 첫 번째 경험.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잘못되면 이제 첫 번째 경험을 하고 아하. 내로남불이 가는 거예요. 엄마가 나를 안 낳아줬으면 아,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. 그 고맙게 또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 낳아줬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네. 이거는 같은 생각이에요. 같은 생각. 마치 선생님, 좀 전에 지금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. 전화벨이 계속 울렸는데, 제가 전화벨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을 찾고 계속 애절하게 끊지 않고 기다리니까 사랑이잖아요. 근데 저희 지금 유튜브 하는 데는 이게 또 방해가 되니까 미움이잖아요.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야, 날 왜 이렇게 고생하게 낳았느냐. 그러다가,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된 건 엄마가 낳아줬기 때문이다. 전부 똑같은 거네요. 그죠? 세월에 똑같은 따라서. 거죠. 야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릴 때는 이제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요. 네. 세상을 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제 하다가 보면 엄마 생각이 나는데. 네, 네. 그러면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위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걸 위대하죠. 사람의 모든 감정은 크게 나누면 사랑과 미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거기서 다 파생된 감정들일 텐데 그 근원적인 감정이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있을 때 사랑과 나왔을 때 미움과 다시 사랑으로 회귀되는 것. 그렇게 본다면 인류는 엄마로 시작해서 엄마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엄마의 중요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느껴도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지금도 가끔씩 어머님 생각이 나거나 그립거나 하십니까? 있죠. 네.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을 내가 다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그 어머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어른이 돼서까지 내가 느꼈어. 네.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매가 커서 네.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여자들은 직업이 없었어요. 예. 직업이 없는데 어머니는 이제 봉사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봉사하는 게 직업이라. 예. 돈도 안 나오는 봉사단.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. 그러네요. 그래 6.25 때 뭐 사회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한때 먹기가 힘든 때도 공부만 하라. 쌀투지에 들어있는 쌀 관리는 내가 한다. 난 어리석게 그걸 정말 그렇게 고쳐 들었어. 네. 내가 조금이라도 철이 든 사람 같으면 소년가장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해도 될 나이인데 엄마 말만 철석같이 엄마 말만 믿고. 듣고 그렇게 이제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 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. 아, 남들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걸. 예. 그때 왜 두치살은 책임진다 해놓고 말이지. 그냥 밥만 비겠지 풍족하게 못해주고.
그러니까 내가 뭐 진로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러겠단 말이야.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. 예. 그때 왜 함께 일하라든지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든지 이랬으면 지금보다 나을 거 아니까. 네. 뭐 이제 일은 대도 안 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지. 이제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게 사춘기가 늦게 와서 철없어서 저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. 네. 나는 그게 정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막 어머니한테 대고 얘기했어요.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참을성도 많고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도 네. 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더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꿈에 많이 나타나요 이제. 예. 네. 꿈에 나타나가지고도 뭘 이제 이리 하라 저래 하라. 그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후회하는 하나는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룸비니를 한번 아. 내가 네팔을 그렇게 자주 가면서 말이지 네, 네.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내가 의사라고 말이지 룸비니까지 갈 신체적인 건강상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. 네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갔다 와서 돌아가시나 아하. 건강만 유지하다가 네, 좀 더 네.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나 나는 어느 게 가치 있을까? 네. 나는 갔다 오셔서 돌아가신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. 네, 네. 늦게 깨달았어요. 아하. 이제 그런 후회가 많아. 내가 네. 어머니에 대한 건 이제 후회가 많다는 거는 그런 사랑보다는 정오의 마음이 한때 많았었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오의 마음은 없어요. 그거는 내가 철이 없어서 생각했던 것이고 따져보면은 그게 사랑인데 그것을 철없이 알지도 못하고 네. 그런데 난 그 생각을 하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. 할머니는 그때는 우리가 좀 잘 살 때야. 장독대 나가서 새벽에 촛불 하나 켜놓고 네. 요만한 사발에 네. 수돗물 하나 매일 이렇게 비는 거야. 이래 안 빌어. 이래 빌어. 네, 네, 네. 이렇게.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갔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거 계셔서 내가 치맛자락을 붙들고 가만히 이래 들어보니까 천지신명께서 이 미련하고 알지도 못하고 철없고 막 이런 덩신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든 좀 보살펴 주시면 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덩신 같은 게 누구란 말이야.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. 네, 네. 자주 그러시길래 나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내 얘기야.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되기 전에는 어머니였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내가 어머니라는 존재는 가히 없이 넓다. 네, 뭐 네. 이제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그게 적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. 아유, 선생님 오늘 말씀 통해서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큰 충격이 왔는데 사랑이다 하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늘 들었던 예상하는 말인데 사랑과 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생님, 어머님 또 할머님의 이럴 때까지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속에 저희 어머님이 계속 떠오르고 아마 이 방송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촉촉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자식들한테 느끼게 해주셨지만 결국은 커다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머님들께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